안녕하세요. 아이,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한번 켜봤습니다. 어, 화면이 근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화면이랑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요? 음, 제가 지금 제 옆 컴퓨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음,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그런데, 아, 아, 얼굴이 안 보이나요? 얼굴이, 지금 제 거에는, 어, 네, 잘 보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어, 앞으로, 요 수학삼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저희 학원 학생들 이외에 학생들에게 어, 꾸준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슬라이드를 좀 미리 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은 우리 3학년 친구들 제가 오라고 했으니까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험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아마들 많이 불안할 거예요. 많이 불안할 테니까. 음,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마도 통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쵸, 통계를 시작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도형, 평면 도형에서의 활용, 입체 도형에서의 활용, 아마 삼각비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삼각비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전체가 다 나옵니다.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요. 대표값과 삼포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산만 잘 구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파트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 모든 연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저 예를 들면 이제 이 식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하고 그 방학 때 수업을 할 때는요, 계산기를 쓰게 합니다. 계산기를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애들이 분산을 구하다가 말고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내가 뭘 구하고 있다라는 걸 까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를 하나하나 다 제곱하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인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쭈루룩 나열을 해도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계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다가 까먹는다고요. 계산이 복잡할수록 까먹죠. 여기 보면은 결국은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해라, 또 분산을 구해라. 결국 도수 분포표에서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은 다 끝나죠. 자, 여기 지금 이제 계급값 도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수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x1이라고 하는 값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냐 해서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수. 다시 말해서 x1이라고 하는 그 값이 도수, 즉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곱해줘야겠죠. 당연히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 하나에 이 계급에 대한 총합이 나오겠죠. 근데 계급값이라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계급값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계급이 나오죠. 예를 들면 10에서 20이야. 당연히 10 이상이라고 써있고 10 미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순간 원래의 값에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10 이상 20 미만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윗몸 일으키기라고 합시다. 윗몸 일으키기. 자, 그럼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면 10개에서 19개까지 나온 애들을 F1이라는 숫자로 몇 명이다라고 우리가 쓸 건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 뭐 10개 한 애도 있을 것이고 12개 한 애도 있을 것이고 15개 한 애도 있을 것이고 17개 한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애들을 우리가 다 어디다 집어넣냐? 이 애들을 전부 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0에서 20 사이. 그럼 도수를 뭐라고 쓰냐? 도수를 4라고 씁니다.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10에서 20 사이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냥 4명이라고 쓰여질 것인데 다시 이 4라는 숫자만 가지고 원래 10 이상 20 미만인 이 친구들의 총합을 구한다고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표만 보고? 이 표에는 그냥 4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10, 12, 15, 17을 다시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추론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해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작성하는 순간 그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참값, 정확히 정해진 값이 아니라 결국은 추정한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수분포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느낌은 뭐냐? 도수분포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고 구간에 몇 명이 그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가지고서 어떻게 평균을 구해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죠. 10번, 12번, 15번, 17번에 해당하는 이 잇몸 일으키기 횟수는 4라는 숫자로 절대 다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덜 틀릴 만한 숫자로 대충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계급값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급값은 계급의 대표값인 거죠. 계급의 대표값. 통계학자들이 10에서 20 사이에 4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총합을 뭐라고 해야 가장 원래 참값에서 좀 멀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추정값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계급값이라는 하나의 값만 알려줬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20 미만이라는 계급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숫자를 10과 2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15다라고 치는 거죠. 15.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에서 20 사이에 4명이 있다고만 나와 있는데 원래의 진짜 데이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의 잇몸 일으키기 횟수를 15회로 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급 안에 있는 총합은 계급 안에 있는 저 숫자들의 총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15가 4명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곱하고 더하고 쭉 다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 기계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냐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다. 그리고 당연히 15에다 4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곱해줘야만이 그때 잇몸 일으키기의 총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곱하고 더해서 같아 쓰고 곱해서 곱하고 더해서 같아 쓰고 곱하고 더해서 같다 쓰고 쭉 곱하고 더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 더하죠.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몇 명치의 총합이냐는 거죠. 몇 명치의 통합이냐. F1부터 Fn까지 몇 명? N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N명의 총합이다라는 이 N으로 싹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N명의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평균을 다 구했다 치고 그 평균을 다 지워볼게요. 그 평균을 M이라 합시다. 내가 구한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편차는 뭐예요? 계급에서 평균을 뺀 거거든요. 평균을 뺀 거예요. 평균을 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구한 그 계급의 대표값 있죠? 계급의 대표값을 x1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평균을 빼는 거죠.
거기서 평균을 빼고 거기서 평균을 빼고 거기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을 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근데 아시다시피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편차의 총합은 0이 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아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쌤 그러면은 도수분포표에서도 편차끼리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저는 검증을 해보니까 0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이만큼의 편차를 가진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차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싹 다 더해야 그래야 0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을 뭐라고 정의했냐? 분산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분산이 여러 개의 편차가 있어요. 근데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편차를 다 어떻게 해줘요? 전부 다 일단 제곱해 주는 거예요. 제곱을 해줘요. 기계적으로 제곱. 이것도 제곱 쭉 제곱 다 해주는 거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구했던 그 평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차 제곱이라는 숫자들을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편차 제곱이라는 숫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편차 제곱이 몇 개다? 이 도수의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곱하고 쪼라락 더해서 뭘로 나눈다? 마지막에 n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도수분포표의 평균만 구해보시면 그 이상은 더 어렵지 않게 다 구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분산이 높은 경우에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리고 분산이 다른 두 집단을 그래프만 보고 잘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요,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분산만 잘 구할 수 있어도 이 통계 파트는 사실 거의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통계 파트는 조금만 어렵게 내도 학생들이, 우리 조카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너무 어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한 단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다 까먹고 와요. 시험 볼 때. 그래서 도수분포표 가지고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를 적당히 어렵게 내기도 참 어려워요.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진짜 열심히 한 애들은 풀 수 있게,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풀 수 없게, 이거 다 못 풀게 내는 문제는 그렇게 내기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어렵게 내면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한 애들은 풀 수 있게, 그리고 공부 못한 애들은 못 풀게, 이렇게 이 변별력이 정확히 있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계산이 필요해요. 고도의 계산이.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 그 출제자 선생님께서 고민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기 제일 쉬운 파트가 도형 파트예요. 도형 파트.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넘어가는 거죠. 유클리드의 그림 기억하시죠? 유클리드의 그림.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미 피타고라스가 아주 오래전에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 증명이 기가 막히다 이거죠. 증명이 기가 막혀요. 자,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해요. 이 그림을 직접 한 번만 그려보면 아주 어렵지 않게 이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걸 좀 오른쪽에다가 좀 밀어놓고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직각 삼각형은요.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요. 변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그렇죠? 직각의 대변, 이것이 바로 빗변. 제일 긴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각 변을, 여기 지금 세 개의 변이 있는데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 그러면은 일단 노란색부터 한번 최대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그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 그림을 직접 혼자 그려보지도 않고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이 유클리드라는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이 증명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림을 다 그려봤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삼각형 한 변,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그림이 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얘다라고 치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반드시 혼자 그려보세요. 그럼 유클리드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라고 증명을 했느냐?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이 직각의 빗변을 여기를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변 길이입니다.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이렇게 했을 때 피타고라스 아저씨는 뭘 증명하셨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꼭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만 이렇게 아는 거지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명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책에서는 이 바스카라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과 유클리드가 증명한 이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유클리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이 정사각형을 가지고 그리고 증명을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직각인 이 꼭지점에서 대변으로 수선을 내릴 거예요. 수선. 근데 그냥 한번 내리고 끝이 아니라요. 연장선까지 쭉 내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요. 또 이 빨간 부분하고 이 빨간 부분이 넓이가 같습니다. 신기하죠? 결론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변 길이를 B라고 했고요. 요 변 길이를 A라고 했고 요 빗변 길이를 C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넓이가 뭐겠어요? 한 변이 B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B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고?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여기는 A제곱이 되고, 이 전체는요 빗변 길이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는 C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C제곱이 뭐랑 똑같더라? 파란색인 B제곱, 빨간색인 C제곱의 합과 똑같더라. 그래서 지금 왜 그런지는 아직 말 안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왜 이 파란색이랑 같아지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매년 선생님도 이 프로그램 쓰기 전까지는 저 파란색하고 이 파란색하고 자 일단 그려놔야겠죠.
여기를 P라고 하고 요 꼭지점 P라고 하고 이 밑에 꼭지점을 Q라고 할게요. 여기 삼각형 AEDC랑 그 다음에 PAFQ 요거 요 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면적이 왜 같은지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돌릴 겁니다. 그림을 돌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요 바닥하고 수평이 되게 놓은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요 반절의 넓이가 그 다음에 요 반절의 넓이와 같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반절도 얘고 이 직사각형의 반절도 얘이기 때문에 반절과 반절이 같다는 건 전체와 전체가 같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반절만 가지고 논리를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삼각형은 이겁니다. CEA. 자, 얘랑 밑변과 높이가 같은 모든 삼각형은 넓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밑변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가지고 넓이를 만들거든요. 면적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 두 개의 정보만 같으면 어떻게 그려도 같은 면적의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밑변과 이 높이를 가지는 여러 가지의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의 평행선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평행선.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평행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갖다 그려도 요렇게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은 어차피 지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면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어디로 움직여도 면적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이 이렇게 움직여도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어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이 쭉 움직이다가 어디 멈출 거냐면 여기 멈출 겁니다. 여기. 자, 보이세요? 얘랑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어디로 움직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으로 딱 움직이면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조금 더 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 보이시죠? 얘만 가지고 지금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겁니다. 다시요. 원래 이렇게 있던 삼각형인데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같은 거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있던 삼각형이요. 이렇게 있던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때요? 합동인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지금 이 변이 이 변으로 움직였고 이 변이 이 변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은 여기 있는 각도와 이만큼 직각.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도 여기 있는 이 각도와 직각 같기 때문에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같아서 합동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놓고 지금 요 삼각형까지 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평행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삼각형과 같은 넓이는 요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찍어도 다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려도 원래 있던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쭉 그리다가 어디로 그 점이 여기로 오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이 파란 삼각형의 면적이 요 삼각형을 지나 결국 요 삼각형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반절과 이 반절이 어떻다? 똑같죠? 그러므로 이 전체가 이 전체의 면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고 그다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했죠. 나머지 바스카라라고 하는 수학자가 한 정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해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이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좀 새로 만들어야 될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단계로 푸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길이는 반드시 미지수로 놓으세요. 다시 뭘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지수를 그 구하라는 그 길이 자체를 반드시 x로 놓으세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문제는 뭐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길이가 주어졌을 때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AB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AB를 구해라. 그러면 이 AB 길이를 X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두 번째. 그 미지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X를 다 표시하세요. 당연히 같은 길이가 먼저 보일 거고요. 닮음이 있거나 합동이 있으면 그 길이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문제에서는요. 그냥 문제가 정해준 그 미지수를 X로 두면 다 풀려요.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좀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라고 낸 문제니까 당황하고 고민하면 돼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를 X로 두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길이들은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길이가 없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없나? 라는 걸 보세요. 다시. 바로 보이는 걸 모두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닮음에 의해서 얘가 길이가 2배다. 그럼 거기다 내가 2x라고 놓을 것이고 3배다 그럼 3x라고 놓을 것이고 길이가 같다? 그러면 그냥 다 x라고 쓸 거예요. 그렇게 한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가 x잖아요. 여기가 x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얘랑 똑같아요. 조금 빨리 하자면 루트로 씌운 다음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루트 2x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됐죠? 내가 알고 있는 값과 내가 알고 있던 규칙 이 합쳐져서 다른 변 역시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가 루트 2x고 자, 여기 직각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길이 DA는 루트 3x라는 걸 그 다음에 AE는 2x라는 루트 4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다 보면요.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준 단서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당연히 만나게 돼 있어. 거기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건 어떻게 풀어 이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조카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좋아. 문제의 가장 끝을 보겠어. 문제의 끝을 딱 보니까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A, B에다가 X라고 쓰겠어. 그리고 가만히 그림을 야려. 그래서 길이가 같거나 합동은 잘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심지어 여기는 봐.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X로 그냥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풀지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억력으로 푸는 거지. 그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그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하고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나머지 길이들을 다 일단 표시합니다. 제가 요까지만 표시했어요. X까지만 딱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야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삼각형 보세요. 다른 삼각형.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놨어. 아이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 그리다 보면 자꾸 직각삼각형을 그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러분,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 4입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자로 재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만약에 이게 직각이라면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3의 제곱과 같다는 이 세 변 간의 규칙을 하나 알고 있다면 두 개의 길이만 주어졌어도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구해야 되는 길이와 그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들, 그것과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하나의 도형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봐. 별것도 없잖아요. 사로토를 왜 줬겠어? 여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애들은 다 쓰다 보면 주어진 이 길이를 포함한 어떠한 도형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다른 도형은요. 두 변의 길이를 알아도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삼각형 중에서는 이 피타고라스하고 삼각비 요 두 가지예요. 걔네들 삼각비 같은 경우는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 이 하나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두 개의 길이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닮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다른 거 듣고 필요 없고 직각이라는 단서만 하나 있으면 두 개의 길이만 딱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직관적인 계산을 요하는 도형 문제들은 반드시 구하라는 것과 주어진 것이 반드시 한 도형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구하라는 거 X로 놓고 차근차근 가다 보면서 차근차근 여기서 딱 만나질까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요. 주어진 주어진 동그라미와 구해야 될 이 세모가 지금은 세모에서 출발해가지고 동그라미까지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이 다 만났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냐? 구해야 되는 것 별거 없다니까요. 주어진 이 한 변을 포함하는 어떠한 도형이야. 당연히 거기서 만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얘를 포함한 도형을 몇 개 그려보는 거 하나? 지금은 얘밖에 없어.
100%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주어진 변을 포함하는 도형이 하나밖에 없어. 100%죠. 너무 쉬워. 근데 주어진 도형을 포함하는 주어진 이 변을 포함하는 도형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그러면 두 개 정도 그려놓는 거예요. 구해야 될 거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들은 다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게 합니다. 중간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요령이에요. 도형이랄 것은 사실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도형은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구하라고 하는 요 마지막 값만 가지고 풀지 마시고 거기서 한 발짝 넘어오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새로 스타트하면 중간에 분명히 만나는 점을 생각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첫 라이브인데 테스트 방송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일정도 고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표도 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삼촌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와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는 그 목표에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올 거고요. 과정에서 우리 조카들이 삼촌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를 해서 우리 조카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삼촌이 될 거고요. 또 이게 또 삼촌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떨리고 아직 평상시에 삼촌 스타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저도 더 많이 갈고 닦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오늘은 조카들이 안 온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